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. 우리가 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. 그 경제 정책 전반은 좀 이제 규제 완화의 기조 같고요. 부동산에서도 역시 이제 세제 완화, 네. 대출 규제 완화, 뭐 이런 정도가 핵심 꼭지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세제 완화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을까요? 종부세 같은 경우는 네. 세율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과세 표준액 같은 개념을 이제 해서 이거를 더 낮추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율이 1%인데 네. 과세 기준액이 100% 반영하면 그러면 1%의 세금을 내겠죠. 근데 세율이 2%로 2배가 됐는데 네. 근데 과세 표준액을 50%만 반영하겠다. 그래도 세금은 1%만 거치겠죠. 네네네. 제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거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현실에 가깝고 네네네. 그럼 세율은 뭐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같은 돈을 거둔다면 그게 더 바람직할 텐데 이제 어찌됐든 이걸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우회로를 말하자면 택한 거죠. 그럼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기사를 잠깐 보니까 뭐 11억짜리 아파트가 뭐 14억짜리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14억짜리 집이어도 네. 11억짜리 집과 비슷한 이제 이 과세 기준에 해당이 되게 된다. 그러면 세율을 낮춘 건 아니고 어쨌건 그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세금이 좀 줄어드는 그렇죠. 감세 효과가 있는 거군요. 그분들이 그 종부세 때문에 얼마나 주거 불안정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주거 안정 대책 중에 하나고 주거 안정 대책이에요? 사실 이거 한다고 주택 공급이 늘어나겠어요? 14억짜리 집을 세금 좀 덜 낸다고 큰 이야기 속에 좀 끼워 팔기의 느낌? 사실상 주택 공급과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좀 그동안 세금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런 게 좀 오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민원이 많으셨던 거 아닌가 생각해요. 그러니까 뭐 지지층의 민원 해결 뭐 이런 걸 수 있겠는데 세금 좀 덜 낼 수 있는데 그러면은 더 어려운 분들 월세 전세 어려운 분들의 뭐 세액 공제나 아니면 주거 보조비를 훨씬 더 확대해야 그러게요. 그게 사회 정의에 맞는 게 아닐까 하는 좀 뭐 근데 그런 부분은 좀 큰 얘기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. 정부의 첫 번째 이제 경제 정책 막 내놓는데 이제 민원 해결부터 먼저 이렇게 앞에 나온 거군요.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뭐 어쨌든 뭐 지지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뭐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뽑은 맛 나실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아무 상관없죠. 11억인데 14억인데 알게 뭐야. 그래요? 그리고 또 뭐 어떤 그리고 뭐 대출 규제 완화 뭐 이런 게 있어요. 이제 자기 집 마련을 이제 생애 최초로 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풀어주겠다. 전세도 이제 이 신규 계약을 할 때는 또 전세자금 대출 많이 해주겠다.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이게 집값을 오르는 걸 부채질하는 수도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, 근데 이게 또 당장 그 개개인의 형편에서는 정말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. 당장에 또 집 전세금 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너무 좋을 수도 있죠. 저 같아도 당장 이제 돈 5천만 원 어디 가서 구하려면 힘들잖아요. 근데 이제 이게 엄발의 오줌 누기 같은 거라 이제 당장 그 동상을 막기 위해서는 뭐 그럴 수 있어도 자꾸 그러면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. 일시적일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 이제 어쨌건 정부 정책을 내놓는 입장에서는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내놔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전세 보증금이 임대인한테는 일종의 부채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임대인의 신용 평가에 반영시키도록 하자.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. 집주인들이 매우 싫어하겠네요. 어찌됐든 이 부채 관리의 측면이 있으니까 표준 임대료 제도 같은 걸로 신규 계약에도 이제 이걸 좀 상한선 같은 걸 좀 정해준던가 해서 이 전세가 오르는 걸 일정하게 막으면서 뭐 지원도 해야지. 그냥 지원만 하면 계속 오르면 지원금 내는 만큼만 올리고 이렇다고. 그럼 그 돈 가지고 또 딴 데 투자하시고 그럼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죠. 정책이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게 좀 나왔나 했는데 약간 이렇게 사태 해결이 좀 될 법한 느낌은 아닌데? 전세가 근데 아무튼 어려워요. 이렇게 다면적인 거라서 이게 한편으로는 부채고 한편으로는 보증금이고 뭐 한편으로는 다주택자들이 이걸 투기에 악용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주거 사다리 역할도 일부 했었고 예를 들어 뭐 실거주 완화 같은 것도 그래요. 그러니까 전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왜 분양받으면은 뭐 실거주 의무 기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걸 좀 풀어주겠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면 전세는 늘어나겠죠. 하지만 집주인들이 좋아하겠네요.
뭔가 좀 찝찝해요. 지금 네. 얘기하신 거 전부 다 뭔가 표면적으로는 전세를 네. 구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. 네. 혹은 뭐 공급을 확대하는 네. 것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집주인들이 다 그런 면이 혜택을 보는 있습니다. 그죠. 실거주 이 의무 기간을 줄여준다 이런 거는 그렇죠. 거의 100% 아니에요? 확실한 거 아니야? 전세가 참 이렇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. 어렵습니다. 아, 예. 네. 긍정적인 게 또 한 두 가지 정도는 있는데요. 그래요? 그러니까 청년 주거랑 이제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지방의 주택 문제 이런 걸 좀 언급을 한 거는 상당히 뭐 좀 뭐 진취적인 면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부족하고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런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게 언급이라도 해줬다는 것이 감사합니다. 예. 근데 이제 아쉬운 게 뭐 이제 뭐 자산 형성의 기회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겠다 그러는 건데 사실 뭐 제일 큰 자산 형성 지원은 일단 마음 편하게 임대료 적게내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게 해주는 게 그렇죠. 그래야 돈을 예, 좀 모을 수 예, 있으니까 예, 청년들이요. 그렇잖아요. 이게 그냥 뭐 저축하면 매칭해주겠다 뭐 예를 들어 이런 방식이면 뭐 저축을 장려하는 의미일 수는 있지만 이 소득 역진적인 정책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 더 혜택을 보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.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네요. 그 예를 들면은 국제 자녀 출산 지원 정책이죠. 네네네. 그건 뭐 좋은 거 아니에요? 셋째 자녀를 낳으려면 일단 둘째 자녀까지 낳았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, 네. 그렇죠. 근데 둘째 자녀까지 낳은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형편이 거기까지 된 사람들이에요. 그렇죠. 사실 우리나라 출생률이 옛날보다 높은 거 아세요? 에? 금시초문인데? 사실 나라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그러죠. 네네네. 근데 결혼한 사람들의 출생률은 옛날보다 높아졌어요. 결혼 자체를 안 하는구나. 예. 그러니까 출생률이 나라 전체가 낮은 이유는 그냥 1인 가구가 많아져서거든요. 근데 이제 셋째 자녀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안 그래도 형편이 괜찮아서 결혼에 꼬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소득 역진적인 정책의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그러니까 1인 가구로 살아도 행복하게 살고 현재 상황에서도 이게 이제 꿀리지 않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그래서 애를 낳고 싶어지면 애를 낳고 이러는 건데 정책이 좀 너무 이렇게 자꾸 자산 형성하고 뭐라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좀 결국은 또 소득 역진적인 정책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. 네.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군요. 그래요? 마지막으로 아쉬운 거는 노년 주거 얘기가 좀 빠졌어요. 사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층이 노년 이런 분들 있잖아요.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상상인데 그러니까 이쪽 당에서는 이제 노년 정책을 내세워도 어차피 우리 안 찍어주겠지. 저쪽 당에서는 어차피 우리 찍어주겠지. 그렇게 안 해도 찍어주니까. 그래서 빠진 걸까? 청년들은 들끓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죠. 표가 막 표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제 땡기는 것 같고요. 사실 이제 청년기에 한번 이렇게 좀 어려운 데 살면은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는 있는데 사실 지금 노년 1인 가구 주택 문제도 아주 심각해요. 그렇군요. 그리고 뭐 고독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. 그치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 보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기억에 남는 거라고는 집주인들 좋겠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돈 많은 사람도 좋겠네. 뭐 예상했던 바지만 역시나 뭐 그러네요. 하여튼 뭐 추가적으로 이후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또 지켜봐야겠지만요. 세부적으로 일단은 정책 방향이 이 정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 말씀 감사드려요. 예.